임명된 사람들이 다 저질이야. 그중에 몇 사람만 찍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씨발 진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야당이 추천해서 국회에서 표결까지 했어. 근데 최민희를 임명을 안 한 이유가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한 이유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서 임명 안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안 웃겨요? 이거 웃겨야 되는 거예요. 최민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서 예를 들면 이재명 캠프에서 일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방통위원은 치우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볼까요? 여러분 욕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씨발. 전체적인 건 그래요. MBC를 탄압했던 간부, 스폰서 검다 이게 박문진 이사들 완전히 개판 오분전이에요. 그러니까 큰 얼개를 말씀드리면 MBC는 박문진 이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윤석열이가 걸었어 뭐 이런 걸로 뭐 배임 뭐 카드 이런 걸로 걸었는데 법원에서 번번이 판결에 져가지고 다시 복귀를 하는 바람에 MBC는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거고 KBS는 이미 손을 댔죠. 그러냐 보니까 MBC 지금 여기 박문진 이사를 임명한 사람들 보면 거의 걸레에 가까운 사람들. 어쨌건 적폐들의 집합수다 이런 언론의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저 언론이 뽑아낸 헤드라인이잖아요. 임명되자마자 두 놈. 이진숙하고 김태규. 김태규는 문재인 대통령 시해도 돼? 라고 말했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극우 판사 출신 변호사였던 놈을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다가 때려 박아놓고 얘를 권익위에서 끌어와서 이진숙하고 둘이 와. 총 5명이 있어야 되는 그 회의에 둘이 저걸 의결한 거예요. 저게 좀비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 저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진짜 둘이 앉아서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소름 끼치네요 좀. 그래도 뭐 자랑스러운지 공개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보라 이거죠 저거는. 우리 해냈습니다. 네. 추진력 있어. 야, 이진석 대단하긴 하네요. 네. 참.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윤길용이는 김재철 사장 시절에 MBC에서 시사교양국장이었습니다. 최승호, 황학수 PD 등을 부당 전보하고 MBC PD 수첩을 무력화하고 노조 탄압에 앞장섰다는 인물이에요. 딱 이진숙 같은 애가 박문진 이사로 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뽑은 것 같아요. MBC에서도 우리가 그동안은 미디어에서 저때 피해받았던 분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가해자의 얼굴은 처음 봅니다. 2011년 5월 31일 날 MBC PD들이 이우용, 윤길용 PD 협회 제명을 요구할 정도의 악질들이에요. 저게 윤길용이고요. 그러니까 윤길용은 언론 종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악명 높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2011년 헤드라인인데 이우용, 윤길용 이 두 사람 다 지금 박문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 자들이 꽂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진숙, 윤석열 탄핵 사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윤길용이 저는 울산 MBC 사장까지 지냈는데 업무 추진비 횡령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과 거지들이지. 네, 필수네요. 횡령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일단 사장 자리에 앉으면 법카를 횡령하지 못하면 박문진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필수 요건. 필수 요건이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거론됐던 이우용이 얘는 MBC 라디오 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이 김재철입니다. 라디오 진행자든 김미화 나가, 김종배 나가, 윤도현 나가 했던 바로 자가 이우용이에요. 야. 그때 그때 되게 MBC나 이런 거를 위해서 시민들이 나가서 집회까지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죠. 그때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MB 때예요. MB 때. 네. 이명박이가 MBC 장악하려고 했던 바로 그때예요. 거기에 김장겸, 김재철, 이진숙 이런 애들이 MBC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여러 공범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이우용이고요. 더 재밌는 거는 MBC 관리하는 박문진의 드루킹 특검 허익범위는 왜 가냐? 참네. 나 진짜 깜짝 이제 놀랐어요. 아시겠죠? 이걸로 볼 수 있는 거는 저 허익범위가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게 하고 네.
또 김경수 지사 날렸던 사건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허익범위는 최소 대한민국 보수 정권에 뭔가 공을 세웠던 자에 대한 일종의 대가예요. 이게. 공정하지 않았다는 걸 허익범 저 개새끼가 증명하고 있는 거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특검을 저렇게 공정하게 했다면 얘가 지금 이 자리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가서도 안 이자들은 내고. 허익범 같은 사람을 당당하게 야당 일대 추천해가지고 특별검사 임명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맞아. 아 정말 답답. 아니 제가 뭘 한다고 방송사 이사회 공영방송 이사로 갑니까? 그리고 제일 재밌는 놈이 임무영입니다. 임무영. 임무영. 여러분 제가 가끔씩 방송할 때 고추장 마요네즈 얘기를 했던 바로 그때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제 고추장이나 마요네즈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지 하지만 네. 고추장과 마요네즈는 성적인 상징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검사와 스폰서 이 책에 아예 실명으로 등장하는 검사가 임무영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뭐 아가씨들을 뭐 무릎 위에 앉혀서 러브샷을 합는가 하면 고추장이나 마요네즈를 가지고 전화를 그렇게까지 주기도 했다. 하세요. 이렇게까지 이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에 그 사람이 바로 임무영이라고. 근데 이 사람을 박문진에 이렇게 데리고 온다는 거는 박문진에 들어가기에 흡족한 인물이다. 화면에 보시는 장면은 임무영이가 태극기 집회 나가서 발언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씨 공영방송 이사회에 저런 것들을 임명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또 열받는 게 왜 그 국회에 과방위에 TV조선 출신 박정훈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박정훈이가 MBC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욕하잖아요. 네. MBC 박문진 이사회에 그 손정미 TV조선 출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김동률 교수라고 얘는 가수 김동률 아닙니다. 아니죠. 김건희를 옹호하는 기고를 썼던 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저런 애들만 이사회에 집어넣어서 우리는 공정하다 예비치고 있는 거야. 딸딸이 쳐? 우리는 공정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봐도 안 공정한 애들만 공영방송 이사회에 집어넣어놨잖아요. 정말 의지가 확실한 겁니다. 목표가 확실하다는 거죠. 저런 사람들만 껴놨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난 탄핵 사안이라고 보는 거야.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 집합소가 없어. 미친 거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박문진 이사회고요. 또 있어. 근데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방송 시간을 너무 초과해서 제가 이하 생략할게요. 그 정도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KBS는 이미 장악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간 인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 유임을 시켰거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인철 변호사라고 이거 화제가 되긴 했죠. 이혼 전문 변호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들어가냐고요. 박문진 뭐 이혼하실 분들 많나요?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대통령 임기 끝나면 종편에서 많이 본 오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국힘 쪽 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한 새누리당 시절에 이미 박문진 이사를 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얘들이 진짜 악랄한 게 뭐냐면은 그 최민희 의원 임명 안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명 중에서 7명 추천해. 그럼 야당이 들어와보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사람들 다 임명해놓고 이준석이가 탄핵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악질은 연임된 서기석 이사장이죠. 왜? 얘 처음에 이사장이 작년인가 선임될 때 뭐라 그랬었냐면은 방송 일도 모르는데 KBS 이사장 된 거예요. 판사 출신입니다. 방송 일도 모르는데 KBS 이사장이 됐는데 이번에 연임시켜준 거야. 저 눈빛을 한번 보세요. 방송 일도 몰라. 방송에 관한 판결을 많이 내렸나 보죠. 저 새끼들은 내가 봤을 때 TV를 끼고 살면 방송 전문가야. 이 새끼들은 보면.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TV만 봤다 그랬지. 박근혜가 방송 전문가냐? 그리고 얘를 그냥 연임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랑 같이 연임된 게 권순범 이사라고 있어. 네. 얘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KBS 사장이 박민이잖아요. 네. 박민이 극우 문화일보에서 극우적 논설을 썼던 놈이야. 얘를 데려다가 방송 일도 모르는 놈을 KBS 사장이 앉혔죠. 앉히기 위해서는 방송 일도 모르는 서기석이를 데려다가 이 사장 앉히고 방송 일도 모르는 박민을 앉히고
그리고 그 따까리로 지금 KBS에서 지금 9시 뉴스 앵커를 보고 있는 앵커. 그런 식으로 KBS를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킨 거예요. 요새 그래서 KBS 시청률도 굉장히 낮지 않나요? 안 보죠 KBS. 시청률도 누가 낮고 봅니까? 사실 뭐 라디오 프로나 이런 TV 방송 프로를 보면은 그런 섭외도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 8월 달인가요? KBS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서기석 이사장에 찬성하는 사람 부르니까 서기석이가 손을 들었다는 정설 같은 이야기. 시발 진짜 너무하네. 와, 그래서 민주당이 저번에 거부권 행사 당했지만 방송 3법의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정치적으로 임명하지 말고 방송 현업 종사자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자.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그거를 MBC를 민주당이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개소리 하는 거 저는 100% 말합니다. 탄핵 사유에 헌재에 들어갈 만한 사안이에요. 공영방송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세상에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만 모아다가 공영방송 누가 봐도 편향된 사람들을 임명하는 행위. 거기 중간 다리에는 이진숙이 있지만 그리고 또 선물 받으신 분 있네. 시청자 재단 이사장 이자입니다. 최초로. 진짜 대박. 최초로는 아마 저 야, 우리 김지호 이거는 부대가 진짜 할 말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양반이 잠깐만, 이렇게 좀 고운 재단 이사장까지 가네요. 잠깐만 최근에 김건희를 쉴드 치면서 얘가 방심위 위원이었잖아요. 네. 선방이. 선방위. 그러니까 방심위 밑에 또 선거 방송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막 날렸던 진짜 구구적 선양의 전 KBS PD 출신 김건희 실드 쳤죠. 선친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을 하니까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이 민망해서 받았는데 아주머니가 뇌물 받다고 떠드는 것이다라고 했던 저 KBS PD 출신 저 최초로. 빨려면 저렇게 빨아야죠. 근데 누굽니까? 재단 이사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고. 김지호가 설명해줘 이제. 아니 이분은 참네. 이분이 KBS PD 뭐 추정 60분인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떤 그 전 성남시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녹취를 한 거죠. 검사를 사칭해서.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연관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검사 사칭은 이 KBS PD 이분이 맞아요. 하신 거고.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한게 대표는 뭐 옆에 있었던지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이 부분 내가 좀 억울한 게 있다. 내가 검사 사칭을 한 게 아니고 KBS PD가 사칭을 했다. 나는 옆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 사칭할 때는 옆에 없었다. 전화할 때는 잠깐 나가 있었다. 아니 그런데 그 이야기에 자기가 모멸감을 느낀다고 막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뭐 검사 사칭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처럼 계속 증언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저거 화면에 보이시는 것 중에 저 방송사 PD가 지금 저 최초로 보고요. 그 인간이고 최근에 위증교사했다라고 하는 게 저 김모예요. 김모. 김진성이. 이재명 대표 테러범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재명 대표가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던 사안을 위증교사라고 이야기해서 국민의힘 또 그 박정훈이에요. TV조선 출신 박정훈이가 이것저것 생략하고 녹취를 완전 이거 땄죠. 가짜로 편집해 악마의 편집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김진성이한테 뭐 저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했다가 딱 들켰죠. 근데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 사칭은 최초로 이분이 하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하고 보수 패널들이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했다고. 맞아. 네. 검사 사칭은 최초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방위원회에서 김건희를 저렇게 잘 빨고 방송사들 막 징계 때리니까 야 시청자 재단 이사장으로 영전하시네요. 와 야, 진짜. 시발 진짜 욕 안 나오겠냐 지금? 야, 이런 게 공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저번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MBC가 이제 그 공기 지수 미세먼지 지수 하면서 1번. 저 보도 했다가 징계를 먹었잖아요. 민주당을 상징한다고. 네. 근데 그 방심위가 지금 저 유희림이 또 연임됐어요. 자, 우리 누나 음식점은 맛집이에요 했던 그 유희림이가 MBC 외 다른 방송사들을 다 징계를 때렸는데 17전 전패. 다 법원에서 잘못된 거야.
이게 받아들여진 거란 말이에요. 저거 파란색 1번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그랬었죠. 선을 넘었다고. 아니 법원은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은 저 지수를 표시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빨간색 쓰는 거는 또 그러면 국민의힘 편드는 거냐. 계속 이지랄을 했던 건데 결국 법원은 다 방송사들의 주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징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저거 하면서 지금 변호사비만 엄청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번까지 선거방송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때린 방송들이 이만큼인 거예요. MBC가 가장 많죠. 그다음 CBS, 평화방송, YTN 채널의 이 순위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렇게 다 재판에 져도 아마 방송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서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게 그렇죠. 무서운 거죠. 쫄리게 만드는 거지. 예. TV조선은 있지도 않아요. 이게요. 방송이 좀 사실은 무서운 게 징계를 먹잖아요. 징계가 쌓이면 방송사 허가 취소가 돼요.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러려고 MBC를 지금 이만큼 한 거 아니에요? 허가 취소시키고 민간에 팔아먹겠다는 나는 의도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거 아까 17대 빵? 29대 빵? 29대 빵, 29대 빵. 전체 다 합치면 다른 방송사까지 미친 정권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언론 자유지수가 점점 급락하는 떨어지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효력 정지를 시키지만 법원에서는 그 효력 정지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법원에 효력 정지를 계속 신청하는 건 누가 하겠어요? 저는 이 정권이 이상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검찰 출신 변호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법조계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한번 봐봐요. 역대 총선 선방 심의위, 선거방송 심의위 법정 제재 중징계 내역에 중징계 몇 개만 쌓이면 취소된다니까. 그가 22대 총선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정말 의도를 가지고 방송사 꽂아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보입니다. 저 그래프 한번 볼까요?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 때 이루어진 거죠. 네. 20대 총선은 박근혜 정권 때 이루어진 거죠. 왜 하필 저런 애들만 지금 오면 그러니까. 언론 탄압이 저렇게 일상화돼 있는 거예요.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때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딱 보더라도 2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관계자 징계 같이 어려운 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자, 참 우리는 너무 물렁했었다. 이게 고발 여러분 사주하고 민원 사주에 그게 여러분을 지금 현재에만 낙담하고 계시면 역사 못 이깁니다. 그 낙담과 이런 것들이 분노로 표출이 돼야 되고요. 실제로는 역사는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하세요. 제가 해드린 말. 역사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발전하는 거예요. 악이 창고를 하면 이게 작용이고요. 국민들을 더 많은 수의 국민들은 이 악을 막아내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모든 순리란 말이에요. 저런 짓을 하면 짜증나 죽겠네. 미치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이것들을 어떻게 응징하지? 하는 분노의 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건데 우리가 졌네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역사는 못 이기는 거예요. 니들이 1만큼 하면 나는 2만큼 갚아줄 거야. 그게 역사의 발전의 순리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해겔의 변증법에 보면 정반합. 모든 역사는 거기 뒤에 반대되는 것이 만들어지는 합. 이게 다시 정이 되고 반이 만들어지고 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역사의 진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작용 반작용의 원리. 저지를 한다는 것은 망해가고 있다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쫄릴 게 없으면 저 왜 저런 식으로 미친놈들을 임명하겠습니까? 쫄릴 게 없으면. 쫄리니까 겁먹어서 바리케이트 치는 거예요.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저런 애들이 제일 먼저 윤석열을 버려요. 나중에. 처음에는 압력을 가하겠지. 보도하지 말라고. 사장 불러다가 조인트 까겠지. 나중에는 저런 애들이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애들이 나중에 필연적으로 윤석열 수사할 때가 옵니다. 기대하세요. 아유. 자, 고고식님 마차는 천재라고 하셨는데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왜 천재인 거예요? 왜 천재인지를 모르네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천재라고 그러고 너무 인기가 많은 거 아니에요? 국민의 변명 같은 짐 거. 호로당님. 그래도 남은 후보 김수창이 김학의 진동균 쪽 거로 남겨졌습니다. 김수창은 정말 전설의 인물이지. 벨비로. 제주지검장. 네. 지금 성 관련한
변호사하고 있다고. 네. 이제. 전문이죠, 뭐. 알겠습니다. 자, 임무영? 나 고추장과 마요네즈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